이번 클립에서는 클로드 코워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팀원 5명의 업무 현황이 담긴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넣으면 주간 보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해볼 건데요. 보통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면 매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코워커를 쓰면 초안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다듬는 시간만 저희는 쓰면 됩니다. 여러분도 같은 엑셀 파일로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보실 핵심은 AI가 문장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쓰느냐보다 반복되는 정리 업무의 초안을 얼마나 빨리 뽑을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원본 엑셀 데이터를 같이 확인하고 코워크에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켜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초안을 먼저 만든 뒤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해서 원하는 형식으로 맞춰가는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주간 보고서지만 같은 방식으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업무 현황을 요약하고 이슈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볼게요. 이 시트에 팀원 5명의 업무 현황이 있습니다. 김지수 마케팅팀 진행률 80%, 박민호 개발팀 CRM 이관 60%, 이렇게 각 팀원의 목표, 진행률, 성과, 이슈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시트 두 번째를 보면 프로젝트별 요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한번 열어서 클로드 코워크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드 데스크탑을 열었습니다. 클로드 코워크를 사용하려면 클로드 데스크탑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폴더를 지정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려면 이 부분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 생성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름은 주간 보고서 자동화로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지침과 파일 추가를 해주셔도 좋지만 이번 강의 클립에서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고 프로젝트 위치 선택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클로드 코워크에 아까 보여드린 엑셀 파일에서 위클리 팀 스테이터스라는 엑셀 파일을 참조할 수 있도록 이 폴더를 지정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위치 선택이 완료가 되는데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클로드 코워크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팀의 업무 현황 시트를 분석해서 주간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클로드 코워크에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 팀의 업무 현황 시트를 분석해서 주간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별 진행률 요약과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성과 3가지, 그리고 다음 주 우선순위, 이렇게 크게 3가지 디테일 항목을 좀 더 프롬프트를 해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닥스 파일로 저장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코워크가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읽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5명 팀원의 진행률과 성과, 이슈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시트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핵심을 뽑아야 하는데 AI는 전체를 한 번에 분석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의 업무 현황 시트를 분석해서 현재 크레이트 리포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이 클로드코워크가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저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현재 닥스 파일을 작성하는 글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로드코워크가 일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보시면 클로드코워크가 이제 주간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엑셀 파일, 팀의 업무 현황 시트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요청했던 디테일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팀별 진행률 요약에서는 이 4개의 팀이 몇 %로 평균 진행률로 진행이 되었는지 테이블로 정리한 것과 이번 주 주요 성과 탑3를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매출 대시보드를 완성하고 그리고 마케팅 시안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선순위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주요 이슈와 리스크도 분석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고서를 한번 열어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팀별 진행률 요약이 표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서연이 90%, 그리고 김지수가 80%로 이제 정렬이 됐네요. 주요 성과에서 Q1 매출 시각화 대시보드 완성이 1위로 뽑혔는데요. 실제 데이터에서 이서연의 성과가 가장 높았으니까 이 부분이 맞습니다. 다음 주 우선순위도 나왔는데요. 보시면 CRM 이관과 API 연동 성공, 그리고 담당은 박민호, 그리고 진행률 60%로 나왔네요. 원본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이 박민호가 그렇게 진행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마케팅 리뉴얼 시안 4만 완성과 A/B 테스트 설계가 나왔습니다. 담당자는 김지수 마케팅팀으로 진행률 80%로 확인이 됐고요.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제가 요청했었던 다음 주 우선순위도 표로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담당자가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서연, 박민호, 김지수, 최하늘, 정호성 이런 식으로 담당자와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 주 어떤 계획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도 표로 정리가 잘 되었고요. 그리고 비골 안에서 추가적으로 노트를 해야 될 거를 같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따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클로드코워크가 제가 요청한 내용에 부가적으로 주요 이슈와 리스크 또 같이 분석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류된 것을 확인해 보면 CRM 이관과 모바일 앱 그리고 CS 자동화
분기 보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2페이지짜리로 보고서를 잘 정리를 해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셀 데이터를 읽어서 보고서 초안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만든 초안에는 AI 나름의 판단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나 이름처럼 원본에 있는 내용은 맞지만 우선순위나 심각도 같은 판단은 AI가 추론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던 이러한 4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 이슈와 리스크도 같이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원본 데이터와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주간 업무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원본 데이터와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준 부분, 이 2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확도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드 코워크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잘 해주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팀장님이 표 형태를 더 좋아한다면요 라고 마치 클로드 코워크와 얘기하듯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클로드 코워크가 표 중심으로 보고서를 재구성하겠다고 하고요. 주요 성과와 이슈 리스크 섹션도 모두 테이블 형식으로 바꾼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어떻게 클로드 코워크가 변형을 주어서 다시 보고서를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클로드 코워크가 결과를 내주었는데요. 보고서를 표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기존 문서를 다시 열어서 표 구조와 상태 컬럼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었다고 클로드 코워크가 응답을 해주었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시 보고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보고서는 다시 닫고 그리고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표가 약간은 변형이 되었지만 저희가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클로드 코워크가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클로드 코워크가 어떤 일을 할지 좀 더 명확하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팀별 진행률 부분을 표 형태로 바꿔줘. 그리고 상태 컬럼도 추가해서 정상, 주의, 지연으로 표시해 달라고 다시 클로드 코워크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화면을 보고 계신 것과 같이 클로드 코워크가 작업하고 있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반영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미리 저희가 표 형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에서 추가로 상태 컬럼도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응답이 온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열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화면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던 이 상태 컬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한 정상, 주의, 지연 이렇게 상태 컬럼을 정의를 해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클로드코워크가 확인한 뒤에 상태 값을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아까 보셨던 표 형태보다 더 디테일하고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듯이 여러분들은 클로드코워크에게 수정 요청을 하면 바로 반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슈 항목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면 이슈 섹션을 심각도 순으로 정렬해줘. 그리고 높음, 중간, 낮음 태그를 붙여줘.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클로드코워크에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드코워크가 이슈 항목을 다시 읽고 심각도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요청한 것처럼 심각도 태그, 높음, 중간, 낮음을 추가하고 정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클로드코워크 작업이 끝났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다시 보고서 일기 한번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오른쪽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험도까지 컬럼을 추가를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음과 중간, 낮음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서 표 형태가 더 다채로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음에는 이제 CRM 이관, 모바일 앱, 그리고 CS 자동화, 분기보고 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본 엑셀에는 심각도 컬럼이 따로 없었는데 AI가 이슈 내용을 읽고 스스로 심각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지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이 부분이 맞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수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정하시면서 결과값을, 즉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컨텐츠를 잡아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포맷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결과를 한 번 만드는 것보다 이 작업을 다음 주에도 바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종류의 문서를 매번 새로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 잘 나온 프롬프트가 있으면 그걸 다음 보고서에도 거의 그대로 재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길게 잘 쓰는 것보다 반복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실무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매주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사용한 프롬프트를 재사용 가능한 프롬프트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클로드코워크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저희는 이제 자동 스케줄 작업과 마크다운 프롬프트 문서 두 가지가
있지만 한번 둘 다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화면처럼 클로드 코워크는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에 따라서 바로 고지고대로 작동을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클로드 코워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돕도록 저런 식으로 유저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정해진 자동 보고서 생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수동 실행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 코워크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응답한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저희는 자동 보고서 생성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마크다운 문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팀 업무 현황 엑셀 파일을 분석해서 주간 업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한다고 물어보고 있고요. 저희는 일정 버튼을 눌러서 작동할 수 있도록 클로드 코워크가 자동화 예약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완료됐다고 클로드 코워크가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프롬프트 템플릿, 즉 저희가 원래 원했던 그 요청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파일 형식 안내, 저희가 엑셀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은 다음 두 시트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답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에 스크롤링을 통해서 올려보면 주간 업무 보고서 자동 생성 프롬프트라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클로드 코워크가 작성을 해준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저희가 지금까지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다음에도 저희가 재사용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롬프트 문서는 마크다운으로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 마크다운 저장 파일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저희가 이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워크의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 프롬프트와 작업 폴더를 저장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열면 이전의 대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보고서 포맷이 마음에 안 드시면 실제 회사 보고서 양식을 닥스 파일로 넣어두고 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달라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더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양식을 커스텀할 때는 단순하게 예쁘게 써달라고 하기보다 제가 아까 클로드 코워크에 프롬프트를 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항목별 2줄 이내라든지 숫자나 원문 유지, 그리고 이름은 그대로 표기한다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흐름을 다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엑셀 안에 어떤 열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사람 이름, 일정, 그리고 숫자와 같은 정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들어가야 AI에게도 더 정확하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워크에 파일을 넣고 그냥 요약해달라고 하는 대신에 어떤 형식의 결과물이 필요한지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수정 단계인데요. 실무에서는 첫 결과가 굳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안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러한 식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처럼 보완해야 될 내용과 형식만 맞추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핵심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하는 흐름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간 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회의록을 정리한다거나 업무 로그를 요약한다거나 팀 현황 정리처럼 이러한 표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작업에 거의 그대로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 일정, 이름처럼 틀리면 안 되는 정보는 반드시 마지막에 사람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번 클립에서 한 건 이러한 식으로 엑셀 파일 하나를 클로드 코워크에 넣고 한국어로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표, 성과 분석, 우선순위 포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정도 대화로 하고 매주 재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도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사 보고서 양식을 함께 넣으면 양식에 맞춰줍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아까 보셨던 이 템플릿을 저장하면 저희가 매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다음 클립에서는 같은 클로드인데 이러한 클로드 코어크와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은 작업을 두 가지 도구로 해보고 각각 언제 쓰면 저희에게 더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클로드를 사용하더라도 클로드 코워크와 클로드 코드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 작업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20개가 섞여 있는 다운로드 폴더를 정리해 볼 텐데요. 왜 이것을 비교하냐면 실무에서는 클로드 코워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그 기준을 여러분과 같이 화면을 확인해 보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를 보시면 PDF, 이미지